침묵하는 도둑. 마이너스. 당신의 돈이 사라지는 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 마이너스. 2019년 겨울, 서준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다. 월급 300만원 중 50만원이 적금 통장으로 이동했다. 화면에 뜨는 이체 완료 문구를 보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5년만 모으면 3천만원이야. 그럼 뭐라도 할 수 있겠지. 그는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는 소리,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달라. 나는 위험한 짓 안 해.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지만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5년 전보다 훨씬 적어졌다. 집값은 2배가 됐고 김밥 한 줄은 5천 원이 됐으며 그가 타던 지하철 요금도 올랐다. 서준은 깨닫지 못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누군가는 그의 돈을 조용히 가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일부. 우리가 믿어온 안전이라는 착각. 1장. 조용한 경고. 이상한데? 서준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어들다가 멈췄다. 가격표에는 1,800원이 적혀 있었다.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1,500원이었는데 300원이 뭐라고. 그는 중얼거리며 계산을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이상한 느낌은 계속됐다. 우유, 계란, 두부, 모든 게 조금씩 올라 있었다. 하나하나는 작았다. 200원, 500원, 300원. 신경 쓸 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다. 하지만 합치면? 그는 계산기를 꺼냈다. 한 달 생활비를 따져봤다. 5년 전에는 200만 원이면 넉넉했는데 지금은 250만 원을 써도 모자랐다. 같은 생활을 하는데 말이다. 월급은 거의 안 올랐는데? 그날 밤 서준은 처음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적. 다음 날 회사 동료 민지가 말했다. 야, 너 부동산 봤어? 우리 동네 빌라가 5년 전에 2억이었는데 지금 4억이래. 미쳤네. 누가 사? 그게 문제야. 다들 사. 우리만 못 사는 거지. 서준은 그날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다. 5년 전 월급 280만원. 지금 월급 320만원, 40만원 증가. 5년 전 빌라 2억원. 지금 빌라 4억원, 2억원 증가. 그는 열심히 일했다. 승진도 했다. 적금도 넣었다. 그런데 집은 더 멀어졌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날 저녁 서준은 유튜브를 뒤적였다. 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은 오를까? 인플레이션이란 자산과 소득의 차이.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것은 게으름이나 무능력이 아니었다. 시스템 그 자체였다. 2장.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서준의 아버지는 30년간 한 회사를 다녔다. 입사할 때 받았던 월급은 50만원. 퇴직할 때는 400만원. 그 돈으로 집도 샀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열심히만 하면 돼. 회사가 알아서 챙겨줄 거야. 아버지의 조언은 명확했다. 한 우물을 팔아. 성실하게 일하라. 저축하라. 서준은 그대로 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세대보다 더 힘들까? 회사 선배 태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야, 우리 아버지 때는 말이야. 회사가 개인을 지켜줬어. 근데 지금은? 구조조정? 그것뿐이겠어? 자동화, AI, 아웃소싱. 우리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 근데 이상한 건 태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줬잖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12년간 학교를 다녔고 7년간 회사를 다녔지만 누구도 이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월급 외에 수입을 만드는 법, 돈이 일하게 만드는 법, 자산과 부채의 진짜 의미. 우리는 옛날 지도를 들고 바뀐 도시를 걷고 있는 거야. 태영이 말했다. 그 말이 서준의 가슴에 꽂혔다. 3장. 통장 속의 배신.
서준은 그날 밤 은행 앱을 열었다. 적금 잔액 3,200만 원. 이자율 연 2.5%. 5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그는 뿌듯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하지만 다음 검색어를 쳐보고 그는 멈췄다. 물가 상승률. 연평균 4.2%. 잠깐. 이자는 2.5%인데 물가는 4.2% 오른다? 그 말은 돈은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 아닌가? 서준은 계산기를 다시 꺼냈다. 5년 전 3,2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 vs 지금 3,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 차이가 거의 30%였다. 젠장. 그는 5년간 열심히 저축했다. 한 달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50만 원씩 넣었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아껴 입고 술자리도 거절했다. 근데 그 노력의 30%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내 돈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게 깎이고 있었구나. 2부. 돈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들만 보이는 세계. 4장. 두 개의 세계. 서준의 고등학교 동창 재민은 같은 해에 취업했다. 둘 다 비슷한 회사에 들어갔고 연봉도 비슷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재민은 강남에 원룸을 샀다. 야, 너 부자 됐냐?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서준이 물었다. 아니, 그냥 월세 받는 거 모아서. 월세? 재민은 담담하게 설명했다. 3년 전 그는 부모님께 2천만 원을 빌려 지방에 있는 작은 원룸을 샀다. 당시 가격은 1억 2천만 원. 대출 1억을 받아서. 처음엔 무서웠어. 빚이잖아, 1억이나. 근데 월세가 5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 대출 이자 내고도 10만 원이 남았어. 그리고 3년 후에 그 집이 1억 8천이 됐어. 6천만 원 올랐지. 그거 팔고 강남 원룸 샀어. 서준은 멍하니 재민을 바라봤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 다녔다. 같은 시간을 일했다. 심지어 재민은 서준보다 늦게 승진했다. 하지만 지금 재민은 자산을 가졌고 서준은 저축만 했다. 너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서준이 물었다. 아니, 나도 무서웠어. 근데 한 선배가 그러더라. 시간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은 평생 일해야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은 잘 때도 돈이 들어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움직였어. 너는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고.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민 말이 맞았다. 5장. 예의 바른 도둑. 서준은 재민과 헤어진 후 오랫동안 걸었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했다. 사람들은 웃으며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는 거지? 그리고 깨달았다. 이곳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노동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집이 있고 주식이 있고 월세가 있고 배당이 있고. 그들은 잘 때도 돈이 움직였다. 서준은 편의점에 들렀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1,800원입니다. 그는 카드를 건네며 물었다. 이거 작년엔 얼마였죠? 아, 1,500원이요. 올해 들어서 올랐어요. 매년 오르나요? 네, 거의. 원가가 오르니까요. 서준은 편의점을 나서며 생각했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하다. 경고도 없고 소리도 없다. 그냥 매년 조금씩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가렸다.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호막이 되지만 현금만 가진 사람에게는 칼이 된다. 6장.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 밤 서준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만약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펜을 들었다. 무조건 공부했을 것이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조건 작게라도 시작했을 것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조건 저축만 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몰랐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도 찾아보지 않았다. 투자는 위험해라는 말만 믿고 안전한 선택만 했다. 근데 그 안전한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 서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5년 전으로는 못 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순 있어. 3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 7장. 탈락하지 않는 법. 다음 날 서준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도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돼? 부자 되려고? 그건 아니고. 그게 맞아. 재민이 웃었다. 처음부터 부자 되려고 하면 망해. 목표는 간단해야 돼. 탈락하지 않기. 그게 먼저야. 무슨 뜻이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대박이 아니라 방어야. 더 가난해지지 않는 것. 돈 때문에 선택권을 잃지 않는 것. 재민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 아니야. 이해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지. 단톡방에서 추천하는 주식, 지인이 돈 벌었다는 코인, 이해는 안 되는데 수익률 높다는 상품. 여기 손 떼면 100% 망해. 서준은 쓰게 웃었다. 자신도 그런 유혹을 몇 번 받았으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돼? 3가지만 해. 공부, 장치, 감각. 재민의 조언. 1. 구조를 이해하는 최소한의 공부. 금리가 뭔지, 물가가 왜 오르는지, 자산과 부채가 뭔지.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간다. 2. 돈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장치. 월급만 믿지 마. 월세든 배당이든 작은 사업이든 흐름을 하나 더 만들어. 3.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감각. 이건 경험으로 배우는 거야. 작게 시작해서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 3가지만 있으면 탈락 안 해. 보장한다. 8장. 첫걸음. 서준은 그날 저녁 노트를 다시 펼쳤다. 이번엔 다른 제목을 적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들. 오늘 할 것.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적는다. 마이너스 통장 왜 여기 있지? 마이너스 적금 왜 들었지? 마이너스 보험 이거 왜 가입했지? 이유를 설명 못하는 돈 리스크. 이번 주에 할 것. 경제 뉴스 하나를 구조 관점으로 본다. 금리 올랐네 내 대출 이자는? 물가 올랐네 내 월급은? 반드시 피할 것.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행동. 남이 돈 벌었대. 지금 안 하면 늦는데. 수익률 엄청 좋대. 서준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다. 5년이 지났다.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할 수는 있다. 그는 노트를 다시 펼치고 첫 줄을 적었다. 오늘 나는 알아보려는 선택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한 걸음만 움직이면 된다. 에필로그 1년 후. 서준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그의 자산 현황 시트가 떠 있었다. 마이너스 적금 통장 500만원 비상금용. 마이너스 인덱스 펀드 월 50만원 적립식. 마이너스 작은 원룸 대출 받아 매입 월세 40만원. 아직 부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았으니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날 재민이 말했었다. 경제는 용감한 사람에게 보상 안 줘.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줘. 서준은 노트북을 덮고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준비되고 있었다. 한 걸음씩.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